이번 시간에는 부등식과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이제 부등식이 뭐냐 하면은 요 한자로는 이제 아니다, 아닐 부자죠. 등 같다,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인자를 붙여 이퀘이션에다가 인자를 붙여요. 같음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뭐 같은 것은 다 뺀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제 같은 것도 포함해서 주로 이제 크고 작음, 크냐 작으냐를 따지는 그런 식이다. 그래서 부등식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2는 3이다 하면은 이건 등식이죠. 등식. 근데 이제 3은 2보다 크다 할 때는 이런 기호를 써요. 이렇게 꺽쇠기. 근데 이제 큰 쪽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3 쪽으로. 그런 꺽쇠를 써서 3은 2보다 크다는 크고 작음을 표시를 해요. 2 더하기 2는 4니까 3보다 크죠. 그러면 이제 꺽쇠가 이렇게 큰 쪽으로 이렇게 벌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2 더하기 2는 3보다 크다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2 더하기 3은 5, 이건 등식이죠. 근데 이제 어떤 변수가, 어떤 문자가 5보다 크거나 같다. 큰 것이 아니라 크거나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표시를 해요. 큰 쪽으로 이렇게 벌어지면서 밑에 이렇게 밑줄을 하나 그어요. 밑줄을 2개 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하나를 긋는 걸 쓰는데 간단하죠 그게. 그래서 이렇게 크거나 같은 것은 밑줄을 그어서 표시한다. 그다음 이것은 이제 2는 1보다 크고 3은 2보다 크다. 그러니까 3은 당연히 1보다는 더 크죠. 이렇게. 그걸 표시할 때는 이렇게 연속으로 이렇게 이 기호를 써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또 문자에 대해서도 a는 1보다 크고 3보다는 작다 하면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또 다른 예는 이제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이게 부등식에 쓰이는 기호들을 설명을 한 거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표시되는지 그 예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부등식도 식이니까 이것도 한 방정식의 종류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푸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죠. 그 방정식과 같이 양변에 변화를 줘. 뭐 더하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이런 우리가 방정식 풀 때 했던 변화를 주어서 원하는 값을 구한다. 방정식하고 비슷해. 근데 이제 요 이퀄 대신에 이런 기호가 들어갈 뿐이지. 그래서 하나씩 이제 보면 쉬워요. 그래서 어떤 수 x에다가 2를 더한 것은 1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런 뜻이죠. 요 부등식은. 그러면 이제 x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요 2를 없애고 싶은 거야.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돼? 이걸 없애고 싶으면 이렇게 마이너스를 해주면 돼. 마이너스를 해줄 때는 여기도 해줘야죠. 똑같이 해주면 돼요. 똑같이. 이쪽에도 또 마이너스를 해주고 여기도 마이너스를 해주고 여기도 마이너스를 해주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이게 없어지니까 이 가운데는 x만 남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에다 마이너스 1 하니까 여기는 0이 돼. 그리고 여기는 7에서 마이너스 1 하니까 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는 0에서 6의 어떤 숫자예요. 근데 0과 같을 수도 있고 6과 같을 수도 있다. 그럼 이제 여기 예를 들어 요 숫자는 5가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 5.
그러면은 5를 여기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이것이 만족이 돼요. 그래서 이걸 풀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원하는 값을 구한다는 얘기는 요걸 만족하는 x의 어떤 수라도 요 원래의 식에다 집어넣으면은 요 식은 만족이 된다. 우리가 이제 방정식에서는 x는 얼마다 딱 이렇게 찍어서 나오지만은 딱 정해서 나오지만은 이 부등식에서는 x가 어떤 범위라고 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런 범위인 경우예요. 그래서 그 범위의 수는 원래의 식을 다 만족을 시켜요. 그걸 보고 이제 x에 대해서 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도 예를 들어보면 여기는 이제 2x 플러스 1이 나와요. 이것이 1과 7 사이에 있는 거예요. 크거나 같거나 이렇게.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일단 여기 상수를 없애고 싶어.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해주면 되지. 전 양쪽에. 그럼 여기 없어지니까. 그럼 2x만 남아. 그럼 여기는 0이 되고 여기는 6이 되잖아요. 우리는 x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x는 또 2로 나누어. 양쪽 2로 나누면 0을 2로 나누면 0, 6을 2로 나누면 3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x는 0과 3 사이. 이것이 부등식을 풀었다. 푼 결과예요. 다음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제 이것은 3x-4 이렇게. 이것이 11과 17 사이에 있기 위한 x의 범위는 무엇일까? 근데 4를 없애고 싶은 거예요. 상수를 없애니까. 여기는 플러스를 해줘야 돼. 플러스를 해주면 이렇게 없어지죠. 그럼 여기도 플러스를 해줘야 돼. 여기도 플러스를 해줘야 돼. 그러면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죠. 3x는 15에서 21 사이가 되는 거고 x는 3으로 양쪽을 나누니까 3, 5, 15, 3, 7은 21. 그래서 x의 범위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하나씩 풀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x가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있을 경우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2x가 있어. 그러면 이제 x를 한쪽으로 다 이렇게 몰아야 돼. 뭐 이쪽으로 몰든 이쪽으로 몰든. 이렇게 몰려면 이제 이렇게 이항을 하면 되죠. 이렇게 옮기면 되는데 옮기는 것을 이렇게 이제 빼기로 표시를 한 거예요. 이렇게. x를 다 빼주면은 여기서는 x가 이렇게 없어지고 요것은 이제 x가 하나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1 남고 이거 없어지고 그럼 이렇게 되죠. 1하고 x 하나 남았으니까 그다음 또 7을 없애고 싶어. 그럼 또 7을 빼줘. 이렇게 양쪽에 빼주면은 결국은 마이너스 여기 남고 여기 x가 혼자 남죠. 근데 이제 x가 이렇게 오른쪽에 오지 않고 x를 이렇게 왼쪽으로 옮겨줘. x는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걸 이제 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이제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3보다 작죠. 6은 마이너스 3보다 커요. 그래서 꺽쇠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요 세 군데 다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를 곱해주면은 이건 6이 됐잖아요. 6이 되고 마이너스 3은 3이 되고 6은 마이너스 6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것이 바뀌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 다 이렇게 바뀌어요. 당연하죠. 근데 이제 뭘 보여주려고 이걸 이렇게 썼냐면은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이 부등호, 이 기호가 바뀐다.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바뀌고 반대로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바뀌어요.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그것을 유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얘를 이제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런 뜻이잖아요.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이해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하는 거예요. 양쪽에다. 그러면 이게 기호가 부동호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마이너스를 좀 찜찜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를 곱해. 다 곱하고 6x로 만들고 그럼 여기가 플러스가 마이너스 5가 되고 마이너스 7은 플러스가 되면서 부동호가 이렇게 반대로 바뀌죠.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일단 플러스로 만들어야 계산하기 편하죠. 그럼 6x는 이쪽으로 이항하면은 5가 되니까 플러스 5가 되니까 12.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를 곱해서 계산하기 편하게 만든다. 그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소수점이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0.2x 플러스 1은 0.1x 플러스 7 하면 소수점은 또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이런 경우 소수점을 없애는 10의 배수를 곱해. 10을 곱하면 2x가 돼. 1은 10이 되고 0.1은 1이 되고 7은 70이 되죠. 이게 정수로 바꿔서 계산하면 편하죠. 그다음 x는 60보다 x가 하나 없어지니까 이렇게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또 이렇게 분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분수가 있으면 이렇게 2하고 3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면 좋죠. 그다음에 6을 곱하면은 6인데 여기 또 부호가 또 깨름칙하게 앞에 있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6을 곱하는 게 좋아요. 마이너스 6을 곱하니까 그러면 3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을 곱했으니까 2, 6, 12 한데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죠. 여기도 마이너스 6을 곱하는데 부호가 바뀌니까 18이 되죠. 그다음 이제 여기 빼면은 x 이걸 이쪽으로 옮기면은 18 더하기 12에서 30 이렇게 풀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5하고 3이니까 양쪽에 15를 곱해. 그러면은 여기는 3이 되죠. 15 나누기 5니까 x 플러스 3 그대로 오고 여기는 5가 되고 2x 마이너스 그대로 와요. 가로가 있으면 가로를 무조건 풀어야 돼. 3x 플러스 9 여기는 10x 마이너스 5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x를 한 군데로 모아. 이것을 이쪽으로 옮기면 7x가 되죠. 상수는 이쪽으로 옮기면 14가 되죠. 근데 이제 x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놔요.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까지 이 부등식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제 풀이 순서를 이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푼다. 개수가 소수 또는 분수인 경우에는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하여 개수를 정수로 고쳐서 계산하기 편하게 한다. 1차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한다. 이건 뭐 여기에 뭐 구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보통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x가 왼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1차항의 개수가 음인 경우에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고 부동호를 반대로 바꾼다. 양변을 x의 개수로 나눈다. 그래서 답을 얻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연립할 때 연립이라는 것은 이제 나란하다, 아니 뭐 같이 이제 이렇게 연결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연립은 나란히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두 개 이상 있는 것을 나란히 세운다 그런 얘기. 차수는 1차고 우리 1차 방정식만 다루는 거니까. 영어로는 이제 simultaneous 동시라는 얘기. simultaneous 하면은 동시, 예?
동시에 1차 퍼스트 오더 이퀘이션스 이렇게 s가 붙죠. 두 개 이상이니까. 미지수의 가장 높은 차수가 1차인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두 개 이상의 방정식. 미지수의 수가 두 개이면 두 개의 방정식이 필요하다. 미지수가 n개이면 n개의 방정식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미지수가 하나야. 하나면은 우리는 그냥 방정식 요것만 풀면 되잖아요. x가 하나니까. 그럼 x는 이제 b 나누기 a 하면 이렇게 돼요. 두 개면은 어떻게 돼? 미지수가 x, y 두 개. x도 모르고 y도 몰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건 이제 직선이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x가 하나라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를 더 만드는 거야. 이렇게 두 개를 만들고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이게 위치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연립한다고. 뭐서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꼭 서 있을 필요는 없어. 이렇게 나란히 두 개를 놓으면은 ax 플러스 by는 c, dx 플러스 ey는 f. 물론 이제 a, b, c, d, e, f는 어떤 숫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개수니까. 개수나 상수 이렇게 해서 숫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근데 이제 미지수가 n개면 어떡하냐?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복잡하긴 한데 이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어, 이제 대학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미지수가 이게 여러 개인 것도 이렇게 배워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요거의 확장이야, 이게 두 개의 확장. 이건 한 개의 확장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나와도 이걸 왜 써놨냐 이런 것이 나와도 너무 이렇게 어?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냥 확장시키면 돼.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써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를 배우니까 요 형태는 이제 눈에 익숙해져야 되죠.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연립 방정식이 필요한지,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럼 이 문제를 보면 이제 이해가 돼요. 닭과 돼지 10마리가 같은 우리에 있어요. 닭과 돼지의 다리 수를 세어보니 모두 30개예요. 근데 닭과 돼지가 각각 몇 마리일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닭과 돼지의 마리수를 이렇게 닭의 수를 x, 돼지의 수를 y라고 이렇게 놓고 그럼 이제 닭의 수 더하기 돼지의 수 하니까 10마리네. 이건 여기서 10마리라고 했으니까 10마리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다리 수. 닭의 다리는 몇 개죠? 두 개잖아요. 그럼 닭의 다리 전체 개수는 2x예요. 돼지의 다리는 몇 개죠? 4개잖아. 그럼 4y가 돼. 그걸 합해봤더니 30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식을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난 닭다리 수가 몇 개인지 모르는데 하면은 이게 두 번째 식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문장을 잘 보고 이게 닭은 다리가 두 개구나. 응? 돼지는 다리가 네 개구나 하는 그런 숨어 있는 어떤 연산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이렇게 구해요.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지. 그리고 여기 1번하고 2번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번호를 붙여요. 1번식, 2번식. 근데 이제 1번에다가 2를 곱해. 이걸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다 양변에 2를 곱하면은 2x 플러스 2y는 여기 20이 되죠. 이렇게. 3번식이라고 불러. 그러면 이제 2번식에서 3번씩을 빼. 그럼 2번식은 요거잖아요, 이거. 이것이 2번식이고. 3번식은 요거니까. 2x 플러스 2y는 20 이렇게 되는 거죠. 3번식. 이걸 이렇게. 빼면은 2x가 없어지잖아요.
변수를 하나 없애는 거예요. 이렇게 변수를 하나로 만들어서 이제 그 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4y에서 2y를 빼면 2y는 요거서 30에서 20 빼면 10 되죠. y는 5가 나와. y를 하나 구했으니까 여기 1번식은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y는 구했으니까 y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그럼 x 플러스 5는 얼마라고 했어요? 1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10이 돼야 되죠. 그럼 x는 5 해서 답이 구해져요. y는 5, x는 5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연립방정식을 푸는 그 순서예요.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닭의 수를 x, 돼지의 수를 y라고 하자. 그럼 x 플러스 y는 10. 여기는 똑같아. 다리수 2개, 닭다리. 이것은 돼지 다리. 그래서 30개. 여기에서 이것을 x에 대해서 푸는 거예요. 이것을 x의 1차 방정식이라고 하고 풀면은 y를 이쪽으로 옮기면은 x는 10-y가 되잖아요. 그럼 y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x에 대해서 푼 거야. 근데 미지수가 들어가 있지, x의 답에. 그 다음에 요 x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그 다음에 2에다가 10-y. 이걸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10-y. 그럼 4y 그대로 남잖아요. 그 다음에 30 하면은 요 식에서는 x가 나타나지 않잖아. x라는 걸 없앤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풀어서 20-2y에서 4y에 30 하면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되죠. 그럼 2y는 10해서 y는 5 이렇게 구해. 근데 여기는 또 x는 10-y라고 돼 있으니까 x는 10-y니까 y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10-5에서 5 이렇게 구해져. 그럼 x, y는 5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 문제 이게 연립이 왜 필요하지? 연립 방정식이. 그럼 요거 문제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것이 이제 현실에 많이 있죠. 그리고 푸는 방법은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이게 편하고 어떤 경우는 이게 편하니까 이제 그 요령만, 그 방법만 조금 익숙해지면 연립 1차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했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이제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여기 몇 가지만 좀 풀어봅시다. 예제 1번은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3x-y는 4, 2x-y는 5. 그럼 여기서 이렇게 y가 이렇게 딸랑 하나 나오잖아. x나 y가. 그러면 이게 더 편해요. 그러니까 y는 3x 플러스 4 이렇게 구하고 그다음에 y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2x 마이너스 y 대신에 이것이 들어가. 이것이 들어가. 두 번째 식이다. 요식이지, 요식. 요식에다가 y를 없애는 거예요. 이걸로 대치시키는. 그럼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이건 x만 남잖아. 이렇게. 이걸 풀어서 정리만 하면 돼.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이너스 x가 되지. 마이너스 n은 9니까 x는 마이너스 9가 돼. 그럼 이제 y는 여기다 이제 x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3x에다가 x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9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7 플러스 4에서 24 마이너스 24. 두 번째도 비슷해요. 여기 x가 이제 하나짜리가 있으니까 x는 2y 플러스 3 해서 여기서 이렇게 x를 이렇게 구해. 그다음에 여기다 x를 쏙 집어넣게. 이게 x가 됐든 y가 됐든지 간에 하나짜리를 집어넣는 거지. 편하니까 이게 편하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x가 다 y로 바뀌잖아. 이렇게 여기다 이걸 집어넣는 거죠. 마이너스 4y니까 이것은 y만 있으니까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되고 정리해서 그럼 여기 이제 6y 3, 3은 9 해서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4y에서 이렇게 돼요.
2y는 2에서 y는 1이 나오고. 그럼 요 1 나온 걸 요거다 이제 요거다 쏙 집어넣으면 이건 x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x는 2y 플러스 3인데 5 이렇게 풀어지는 거. 그다음 문제. 이제 그다음 문제는 이제 그렇게 보니까 문제를 보니까 이게 x 하나짜리가 없네. y짜리도 다 3 막 이렇게 개수가 붙어 있어. 이제 이런 경우는 요 방법이 좋아요. 뭐가 좋냐? 하나를 변수를 없애기 위해서 뭐가 좋을까 생각해. 그럼 여기다가 3을 곱하면은 6이 되죠. 2, 3은 6. 여기다 2를 곱해. 이렇게. 여기다 2를 곱하고 위에는 3을 곱하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에다는 3을 곱하고 2에다는 2를 곱하면 왜냐면 이게 다 6이 되니까 이렇게 빼야 돼. 왜냐면 부호가 같으니까. 1에다 3을 곱하면 어떻게 돼? 여기다가 3을 곱하니까 6. 여기다 3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9. 여기다 3을 곱하니까 3, 8은 24, 마이너스 24. 2에다가 2를 곱하니까 2, 3은 6. 2를 곱하면 2, 4, 8. 1 곱하면 10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싹 빼. 그러면 이제 이것이 싹싹 없어지지. 없어지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7이 y가 되고 여기는 빼니까 마이너스 34가 되죠. 그럼 y는 이제 17로 나눠지니까 2가 돼요. 근데 이것은 또 이제 이걸 대입을 해야 돼. 여기다가 대입을 해. 그러면 이제 2x-3y에서 y에다가 2를 집어넣어. 이렇게. 2x 마이너스 6이 되죠. 이것은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8이니까. 그럼 이제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생기니까 2x는 마이너스 2에서 x는 마이너스 이렇게 구해요. x, y가 구해졌죠. 그래서 이런 방식, 이런 것은 조금 복잡할 때, 개수가 복잡할 때 이런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제 4를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4x 마이너스 3y, 3x 마이너스 이게 간단하지게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12로 만들어요. 1에다가 3을 하면 3, 4, 12. 3에 2에다가는 4를 곱해. 그럼 이제 여기다가 3을 곱하면 3, 4, 12. 3을 곱하면 마이너스 9. 3을 곱하면 3, 9, 27. 아래에다는 이제 4를 곱해. 4를 곱하면 마이너스 12. 12가 되고 4, 2, 8. 8y. 44. 이렇게. 이제 빼면은 이걸 싹 빼면은 이게 싹 없어지지. 그럼 여기서도 마이너스 17y. 이거 빼면은 44 빼기 27 빼기 44니까 마이너스 17 돼. y는 1 이렇게 나와요. 마찬가지로 여기다 y를 이렇게 2를 집어넣어야지 이렇게. 그럼 4x 마이너스 3y는 4x 2를 집어넣으니까 3은 9 이렇게 되잖아요. 9. 그럼 이제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니까 4x는 12 이렇게 움직이면 12가 되죠. x는 3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요거 이제 요것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도 뭐 요 방법만 써도 괜찮아요. 아까처럼 이렇게 뭐 해도 되는데 요 방법을 예, 그러니까 한 가지만 익혀도 돼요. 나는 이런 게 더 편해 해서 편한 방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때 저런 때 예, 방법을 달리해서 구해도 괜찮아요. 뭐 익숙해지면은 이렇게 보고 암산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예제 5는 이게 소수가 있을 경우 소수가 이렇게 있어. 여기 밑에 분수도 있어. 그럼 이건 좀 골치 아프죠? 이건 경우는 다 정수로 바꿔. 바꾸면서도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야 이거 뭘 곱하면은 이걸 딱 같이 없앨 수 있을까? 곱하는 수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지. 여기는 10을 곱하면 여기는 10을 곱하면 x가
2가 되잖아. 2x. 여기 밑에처럼 2x. 여기다는 6을 곱하면 2x가 돼. 그러니까 이걸 정하는 1에다는 10을 곱하고 2에다는 6을 곱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은 한꺼번에 이것이 나오니까 그럼 10을 곱하면은 2x-5y는 2 이렇게 되고 여기 위에는 이것은 6을 곱하면은 2x-3y는 6 이렇게 되죠. 그럼 빼면은 싹싹 없어지지.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y가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남으니까 y는 2 이렇게 답이 구해져. 그 다음 이거 2를 어디다가 대입할까? 여기다 대입하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정수가 됐으니까 편하지. 2x y 대신에 2를 두면은 2x-10은 2 이렇게 되잖아. 그럼 2x는 12, x는 6 이렇게 구해져. 예? 이제 소수와 분수가 있을 때는 정수로 바꿔서 어, 계산하면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제 여기 위에는 분수가 있고 밑에는 소수가 있어. 그럼 이거 여기 0.4고 여기인데 이걸 4로 만들면은 어떻게 돼요? 10을 곱하면 되죠. 이게 10을 곱해야 되는데 그럼 4가 나오고 여기는 2를 곱하면 1이 돼.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가 이것이 돼. 없애려면은 12가 돼. 여기도 12가 되고 여기도 12가 돼. 그러면 이제 1에다가는 24를 곱해야 되고 두 번째에다가 30을 곱해. 3, 4, 12 돼. 이렇게. 이런 것은 조금 이렇게 따져봐야 돼. 몇 번 따져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24를 곱하니까 12x가 되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6, 4, 24, 4 마이너스 4 y 여기는 24를 곱하니까 12 밑에는 이제 30을 곱하니까 3, 4, 12 3, 3은 9 3, 3은 9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싹 없애 빼니까 그럼 마이너스 13y는 이거 빼니까 마이너스 78 그래서 y는 6 이렇게 나와요. 6, 3, 18, 6, 1은 6, 78이 되죠. 그럼 이것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여기다 위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대입해야 계산하기가 편하죠.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4y는 y가 6이니까 6, 4, 24에서 마이너스 24는 12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니까 x는 36, 12x, x는 3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예제 6개를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 나머지는 이거하고 똑같이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립 1차 방정식의 풀이 순서를 정리하면은 문제에 맞춰 미지수를 정한다. 두 개 x, y 두 개를 정해요. 문제 숨겨진 연산을 찾아서 연립 방정식을. 숨겨진 연산이라는 것은 아까처럼 닭다리 2개, 돼지다리 4개. 이것은 이제 이런 숨어 있는 의미를 찾아서 연립 방정식의 관계를 세워야 돼요. 이것이 이제 조금 생각할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그뭐 식이 세워주면 푸는 거야 뭐 이제 예, 아까 6가지 예처럼 풀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답이 맞는지 확인을 검사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은 부등식 문제예요. 그래서 성탄절 카드 8장의 가격은 8,000원이고 8장을 초과하면 9장부터는 장당 500원씩만 내면 돼. 이것은 이제 1,000원인데 장당 1,000원이잖아요. 8장 8,000원이니까. 9장부터는 500원씩 반값에 준다는 얘기죠. 추가된다고 한다. 카드 가격이 한 장당 700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그러니까 평균해서 전체가 장당 700원이 되는 그 시점이 몇 장이냐 그런 얘기예요. 700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카드를 몇 장 이상 구매해야 돼. 그럼 이런 것을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은 이제 부등식 문제지만 그러면 이제 한 장당 700원일 때의 카드 수를 X라고 하자. 그럼 X는 적어도 8장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럼 이제 8장 이후 9장 때부터 카드의 가격은 어떻게 돼요? 8장까지는 8,000원이고 9장부터는 500원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9장을 사면 어떻게 돼? 9장을 사면은 X대가 9를 하면은 8,500원이 되죠. 여기다 X 대신에 9를 하면 9 빼기 8 하면은 1이고 하니까 500원씩 더 받으니까 10장 사면은 이게 열을 넣으면 돼. 그러면 이제 10장 사면은 8,000원에서 1,000원 오르니까 두 장이 1,000원이죠. 그러면 이제 9,000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식이 맞는지를 검증을 해야 돼. 중요한 것은 8장 이후의 카드 가격은 이런 공식이구나 하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고 식이 맞나 틀리나를 넣어보면서 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 틀림없어. 맞아. 그리고 이제 한 장당 700원일 때 카드의 가격은 어떻게 돼? X장을 샀는데 평균 700원이니까 700X가 되겠지. 왜? X를 뭘로 놨냐면 한 장당 700원일 때의 카드 수 X라고 놨으니까 그때는 이제 평균 700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두 개가 같을 때를 구하는 거죠. 이렇게 700X가 요 두 개가 같은 그 시점 이상 그 이상의 카드를 사면은 700원 이하가 될 테니까 500원씩 이제 사게 되니까 요때 같은 때를 구하는 거예요. 같은 때를 구하니까 이제 이것은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니까 여기 풀어 500x 이렇게 분배 법칙에 해서 58, 40, 마이너스 4000 플러스 8000 이건 700x 그다음에 이제 여기 700x 이렇게 빼니까 이건 이제 바꾼 거지 200x 500에서 이렇게 700 하면 200이 남잖아요. 이쪽은 이제 어떻게 돼요? 8000에서 4000을 빼니까 4000 x는 2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20장을 사면은 그때 20장을 사면은 딱 700원씩 평균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장, 20장, 21장 그 이상 사면은 700원 이하가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워서 예,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왜 부등식 문제입니까? 등식 문제입니까? 섞여 있죠. 그래서 20을 하고 x는 20장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20장 이상이 되면은 700원 이하로 사게 됩니다. 요 답이 부등식이기 때문에 부등식 문제인데 사실은 아, 풀이 과정은 방정식이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어요.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부등식 21-6x가 10x-2를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해가 없을 때 a의 범위는 뭐냐? 이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자연수는 이제 1부터 1, 2, 3, 4 이렇게 플러스를 얘기하는 거, 플러스 정수를 얘기하는 거. 이게 이게 해가 없다는 것이 뭐야? 해가 없다는 것은 해가 있을 때 반대가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풀어봅시다. 21 마이너스 6x는 10x 마이너스 2를 일단 풀어. 하여튼 a는 이제 어떤 그 미지수라고 보고 x에 대해서 푸는 거지.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x를 이쪽으로 옮기면 이건 이쪽으로 옮기고 반대로
그럼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2a 21 이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21.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1을 다 곱해. 양쪽에 마이너스 1을 다 곱하면 여기도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건 플러스 16이 되면서 요게 바뀌죠. 요게 중요해요. 요게 바뀌어. 여기는 이제 다 플러스가 돼. 마이너스 1을 곱하니. 이렇게 놓고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이게 이 문제가 무슨 뭐였었지? 최소의 자연수 x는 1보다 큰 자연수 해를 갖자. 반대로 생각해. 아, 이게 a가 무슨 값일 때 자연수 해를 갖지? 하고 갖는 것을 알면 반대로 뒤집으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를 이퀄로 놓는 거지. 그럼 1일 때, x가 1일 때가 최소의 자연수니까. 그럼 16x 대신에 2를 집어넣을게. 16이 되지. 2a는 21. 이게 좀 변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a는 이쪽에 있으니까. 그럼 이제 16 빼기 21 하면 마이너스 5인데 이것이 2a가 돼. 이게 a를 따지면 마이너스 2.5가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생각을 더 해야 돼요. 이것이 이제 자연수 해 1, 2, 3, 4 어떤 자연수를 갖기 위해서는 a는 마이너스 2.5보다 커야 돼. 왜? a가 마이너스 2.5일 때 딱 1이 되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죠? a가 마이너스 2.5보다 커서 어떤 수가 되면 x가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가 있어. 왜? a가 자꾸 커지니까 요 식을 잘 봐야 돼요. a가 자꾸 커지면은 16의 배수가 다 이제 여기 x가 되니까 여기 16의 배수가 x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a가 여기에 32라면 어떻게 돼요? 이게 32라면은 x는 2죠. x가 2일 때는 자연수 2일 때는 32가 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2a는 21을 빼면은 11이 되죠. 그럼 a는 어떻게 돼? a는 5.5. a가 5.5면은 2라는 자연수 해를 가져 x가. 그러니까 이제 a가 마이너스 2.5보다 크면은 계속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수를 많이 가져. 뭐 2도 갖고 3도 갖고. 그건 다 이렇게 이제 x가 1일 때, x가 1일 때, 2일 때 자꾸 넣어보면은 a가 이제 5.5 뭐 이렇게 막 답이 구해지겠죠.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해가 없을 때니까 없을 때. 그러니까 요 때는 해를 가져. 그러니까 그 반대 때는 이렇게 2.5보다 작으면은 해가 안 돼. 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2.5일 때 마지막 자연수, 밑으로 가서 자연수, 작은 자연수, 최소의 자연수 1이 마이너스 2.5일 때니까 a가 마이너스 2.5보다 작아야 돼. 같으면 안 돼. 같으면은 1이라는 자연수가 생기니까 작을 때는 음으로 가니까 그건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a가 마이너스 2.5보다 작아야 된다. 이것이 답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예요. 푸는 방법이라든지 문제 뭘 요구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요리조리 생각을 해가면서 접근을 해가야 되는 아주 좋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 4x-3 22 이것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합 yes. yes는 sum 우리가 sum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yes를 써요. sum은 이제 합이라는 얘기죠. sum 이렇게 보통 yes를 기호를 써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렇게 부등식으로 놔. 그러면 이제 x에 대해서 푸는 거지. 이렇게 이걸 이쪽으로 움직이고 이쪽으로 옮기고 하면은 11x 이렇게 20. 그럼 x는
11분의 25보다 작어. 11분의 25보다 작은데 여기는 또 자연수만 물어보니까 근데 11분의 25는 확실하게 3보다 작잖아요. 3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런 것이 이제 저기 아이디어예요. 11분의 25는 3보다 작으니까 x는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는 1과 2뿐이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s는 1과 2를 더한 거지 3이 돼. 이렇게. 그래서 이제 11분의 25는 요거 곱하기 2 하면 2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2점 얼마 얼마인데 그래서 그냥 넉넉 잡고 3은 3인데 같을 수는 없어 3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걸 추가를 해서 요걸 뽑아내고 1과 2밖에 없구나 해서 이렇게 답을 구하면 돼요. 이것도 조금 어렵지는 않지만 요령이 좀 필요하죠. 그다음 연립방정식 문제를 풀어보면 xy의 값이 자연수일 때 1차 방정식 2x 플러스 5y는 30을 만족시키는 xy는 뭐냐? 다 찾아보세요. 이렇게 이런 문제예요. 근데 이것은 좀 막막할 수도 있어요. 어? 이게 그럴 때는 할 수 없어요. 대입을 해봐. x가 1일 때. 그다음에 이제 x가 1이면은 여기가 이제 그 2가 되잖아요. 2. 그럼 이제 여기처럼 이렇게 식을 바꿔놔. 5y는 30-2x를 k라고 부르자. 그럼 x다가 2를 집어넣으면 30 빼기 2는 28. 5y는 28. 이거 자연수가 아닌데 안 나눠지잖아. 안 나눠지는데 생각을 하는 무슨 숨어 있는 규칙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2를 집어넣어. 2도 집어넣어. 그럼 30 빼기 4가 되잖아. 그럼 26에 이거 뭐 규칙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 하다 보니까 딱 이런 거 규칙이 생각나. 아, 이게 5y면 5의 배수가 돼야 된다. 그럼 k는 5의 배수가 돼야 돼. 그렇잖아요. 5로 나눠지는 자연수니까 이것도 k니까. 근데 k가 26은 5로 나눠도 안 돼. 자연수가 안 되니까 y가. 그래서 k 값이 5의 배수여야 된다. 요거 생각을 이 아이디를 얻기 위해서 해보는 거야. 요령이. 고로 2x도 5의 배수여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30에서 빼니까 30에서 2x를 빼면은 30에서 5의 배수를 빼야 5로 나눠지든 말든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고로 2x는 5, 10, 5의 배수가 돼야 되겠네. 근데 이 중에서 x는 자연수니까 남는 것은 5, 10, 15구나 알 수가 있잖아. 근데 x가 15면은 이렇게 15처럼 이렇게 30 빼기 30에서 0에서 y가 0이 돼버려. 그럼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x가 5하고 10, 5하고 10일 때만 되는구나 알 수가 있어. 그럼 해보면은 이제 이건 이제 뭐고 이건 어려운 건 아니죠. x가 5이면은 2x 빼면 10이 되고 그럼 y는 4가 되지. x가 10이면은 30에서 20 빼면 10이니까 y는 2가 돼요. 그래서 답이 이렇게 두 개가 나요. 5하고 10, 4하고 2일 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여기에 이제 문제에 숨어 있는 어떤 법칙 같은 게 있나, 어떤 룰이 있나, 그걸 한번 살펴봐야 돼. 그래서 요런 문제를 이제 여기 디오판토스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디오판토스라는 그리스의 수학자, 한 200년쯤 태어난 수학자인데, 여기 이제 부정방정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부정방정식. 디오판타인 이퀘이션에서 부정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아. 여기는 사실은 우리가 연립방정식에서 배운 것처럼 미지수가 두 개인데 방정식은 하나밖에 없잖아. 어? 그러니까 이것은 이거 이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좀 답답하죠? 미지수가 두 개면 방정식이 두 개에서 연립해서 풀었는데 그럼 방정식 하나만 주고 근데 이제 자연수라는 그 제약사항이 있어. 자연수라는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제약사항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야. 모두 찾을 수가 그건 답이 두 개가 나오죠. 한 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 개의 변수를 가지며 답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은 방정식. 제일 유명한 것이 피타고라스 방정식이에요. x자승 더하기 y자승은 z자승인데 이거 미지수가 3개나 돼. 3개나 되는데 방정식은 하나야. 이걸 만족하는 x, y, z의 쌍을 모두 구하시오 하면은 이런 방정식은 이제 무수히 많아. 무한히 많아. 이런 방정식을 디오판토스 방정식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맛보기로 본 거예요. 연립방정식 문제 그 다음은 갑이 빵 3개 우유 한 컵을 사고 지불한 금액은 7,500원. 을이 빵 1개 우유 한 컵을 사고 지불한 금액은 3,500원이야. 이때 빵과 우유의 가격은 얼마냐? 빵 가격을 x, 우유 가격을 y라고 이렇게 하자. 그럼 이제 3개니까 3개를 샀어. 그럼 3x. 우유 한 컵이니까 y야 한 컵. 이게 7,500원이야. 7,500원. 을은 빵 하나, 우유 한 컵, 3,500원 줬어. 그럼 이렇게 이제 식이 세워지죠. 이것이 이제 요 문제에 숨겨 있는 연산을 이렇게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거 푸는 거야 뭐 별거 아니죠. 그러면 여기 1번식에서 y는 7,500 마이너스 3x.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걸 집어넣는 거지. x 플러스 y에다가 y에다가 이걸 대신 집어넣으면은 3,500원이다. 그럼 이것은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니까 마이너스 x는 요걸 이렇게 이쪽으로 움직이면 마이너스 4차. x는 2차. y는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7,500 마이너스 2,000을 집어넣으면은 1,500원 이렇게 되죠. y는 1,500원, x는 2,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빵은 2,000원짜리, 우유는 1,500원짜리 답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연립방정식 ax 플러스 by는 마이너스 6이고 bx 마이너스 ay는 마이너스 2야. 근데 a, b를 서로 바꾸어 놓고 풀었더니 해가 x는 마이너스 1, y는 2가 되었다. 이때 처음 연립방정식의 해 x, y는 얼마냐? 이것은 이제 일부러 어렵게 골탕은 아니고 일부러 어렵게 한번 한 발자국 더 이렇게 멀찌감치 띄워놓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 방정식을 풀어 써놔. ax 플러스 by는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ay는 마이너스 2. 근데 이제 a와 b를 바꿨다는 얘기인 게 a와 b를 바꿨어. 이게 원래 방정식에서 a와 b를 바꾸니까 a는 b가 되고 b는 a가 되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 거지. 여기 b가 a가 되고 a가 b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고. 이걸 풀었더니 해가 x는 마이너스 1, y는 2라는 얘기. 그럼 여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어넣고 y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면 이렇게 돼. x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b, y 대신에 2 집어넣으니까 2a. 이건 그대로 가고 밑에도 x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어넣고 y 대신에 2를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그럼 이것은 뭐 해야 되냐? 이것은 a와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살짝 x, y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a와 b의 연립방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걸 풀어.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푼 것처럼 b는 한 개짜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2a 플러스 6 해서 여기다가 b를 집어넣어요. 그럼 마이너스에다가 2a 플러스 6을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고 마이너스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5에는 10 해서 a는 2 구해지죠. b는 2 또 이렇게 구해져. 그럼 이제 a와 b를 구했으니까 원래 방정식 여기다가 a와 b를 집어넣어. 그럼 a는 마이너스 2, b는 2. a와 b를 다 이렇게 채워넣을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이제 새로운 연립 방정식이 나타나. 여기 와서 여기에서 x와 y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요 다행히 이제 여기 싹 없어지네 뭐 도하면. 그러니까 4y는 여기 다 도하니까 마이너스 8. y는 마이너스 2. 그 y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근데 보니까 또 약분이 돼. 다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여기다 y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돼서 x는 1이 나와요. 이렇게. 그 이제 요 문제는 이제 한 바퀴를 더 도는 거야. 이렇게 방정식을 요리조리 이렇게 좀 한 발자국 더 나가게 해서 여러분들의 계산 능력을 이렇게 보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갑과 을이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3계단을 올라가 지면 2계단을 내려가는 게임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게임을 이제 몇 번 이제 가위바위보를 했더니 갑은 이제 5계단에 있어. 을은 10계단에 이제 더 있어. 현재 위치가 그렇다는 얘기야. 그때 갑은 몇 번 이겼느냐? 그런 문제예요. 그럼 이것도 이제 문제를 곰곰이 살펴봐야 돼. 이거 연립방정식 문제 같은데 어떻게 식을 세우지?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서는 또 가위바위보야. 가위바위보의 특징은 뭐예요? 한 사람이 이기면 딴 사람은 반드시 지게끔 돼 있어. 가위바위보에서 비기는 것은 영원히 하는 건데 그런 건 아니죠. 가위바위보라는 또 그 게임의 법칙을 알아야 돼. 한 사람이 지면 상대방은 반드시 이기고 내가 이기면 상대방은 반드시 져. 그래서 여기 그래서 이것이 제일 중요해. 갑이 이긴 횟수를 x라고 하고 갑이 진 횟수를 y라고 하면은 반대로 을이 이긴 횟수는 y가 돼. 갑이 진 횟수는 y가 이긴 횟수잖아요. 을이 진 횟수는 x가 된다. 요 게임의 룰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데 요걸 발견을 해서 x, y를 이렇게 넣는 거지. 그럼 이제 요것만 정해지면은 확실하죠, 이건? 그래서 자꾸 두들겨 봐요. 내가 뭐 틀린 거 있나? 내가 실수한 거 있나?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럼 이제 그것만 정해져서 그럼 갑이 오른 계단의 수는 어떻게 돼? 이기면 3계단 올라가. x만큼 이겼으니까 3계단 올라가고 지면은 2계단 내려가잖아. 물론 이제 여기서 또 이 문제 허점이 있어요. 그럼 뭐 맨 밑에서는 내려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가 좀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런 식 그건 이제 그런 허점은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내려갈 계단이 있다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계단의 중간쯤에서 시작했다고 보면 돼. 그럼 내려갈 계단이 있잖아. 근데 이제 영원한 계단은 없으니까 자꾸 져서 땅바닥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는데 그런 특수한 상황은 이제 예외로 하고 내려갈 계단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공식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면 3계단, 지면 마이너스 2계단. 1번식이라고 부른 거죠.
그럼 을도 마찬가지. 을은 이제 여기 세계 단위 y가 오는 거예요. 내리는 것은 x가 오는 거예요. x와 y가 바뀐 거죠. 네. 이기고 지는 것은 반대니까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 식이 만들어져.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y가 앞에 있으니까 기름직하니까 이렇게 x를 앞으로 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 이제 10번째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다섯 번째. 그럼 이제 이거 푸는 거야. 이제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1번에다가 2를 곱하고 2번에다가 3을 곱하는데 이건 더해야 돼. 왜?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더하면은 6x 마이너스 4y 10 이렇게 되고 2를 곱하니까 3을 곱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6, 9, 30 해서 이걸 더한 거지. 이렇게 더해야 돼. 이게 싹 없어지지. 5y는 40 이렇게 돼. y는 8. 그럼 이제 요 8을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지. 집어넣으니까 뭐 우리가 많이 해봤으니까 2 곱하기 8에서 5. 3x는 2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렇게 움직여지니까 21. 3x는 21. x는 7 돼. 그러니까 이제 갑이 이긴 횟수를 x라고 했으니까 갑은 7번 이기고 8번 진 거야. 반대로 을은 8번 이기고 7번 진 거야. 근데 차이가 5계단 차이가 나지. 왜? 한 번 졌으면은 한 사람은 3칸 올라가고 한 사람은 2칸 내려가야 되니까 5칸 차이가 나죠. 근데 이제 8번하고 7번이니까 한 번 지고 이기고 한 번 차이가 5계단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은 3개 올라가고 한 사람은 2개 내려가니까 5계단하고 10계단, 5계단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건 일종의 검사냐. 그래서 5계단 차이가 나는구나. 그러면은 이기고 지는 것이 7번, 8번이 맞아. 하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간단한 것 같지만은 여러 가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식과 이제 연립방정식을 조금 시간이 좀 길지만 한꺼번에 다 완전히 섭렵을 했어요. 이 정도면은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어떤 문제도 다 풀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생각 문제는 이제 부등식과 방정식의 차이를 생각해 봅시다. 부등식은 크고 작음을 주로 따져. 근데 반드시 방정식을 풀 수가 있어야 돼요. 연립방정식은 어떤 때 필요한지 생각해 봅시다. 변수가 2개 있는 경우, 3개 있는 경우, 3개까지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여튼 2개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어, 여러 가지 이제 응용 문제를 풀어보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